안녕하세요. 오른손, 왼손, 양손 수술 안과 전문의 강남 눈 OK 안과 오용삼 원장입니다. 스마일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빗번짐인데요. 스마일 수술을 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빗번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수술 전에도 조금 불안하고 수술 후에도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스마일 수술 후에 빗번짐이 왜 생기는지, 회복은 되는 건지, 된다면 언제 되는 건지, 또 어떤 점을 확인하고 안과에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일 수술 후에 빗번짐이란 어떤 증상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길을 걷다가 가로등이나 자동차를 이렇게 딱 헤드라이트를 봤는데 빛이 이렇게 길게 양옆으로 쫙 찢어지듯이 보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스타버스트라고 부르는데 얇은 불빛이 좌우로 수없이 많은 가닥으로 나눠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후광이 빛나는 것처럼 어떤 광원이 주변부에 둥그런 또는 무지개 모양으로 점점 이렇게 커지듯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을 글레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밤에 이제 버스의 번호판을 봤더니 버스의 번호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보이거나 폭포수처럼 아래로 쭉 길게 내려지는 이런 빗번짐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빗번짐들이 다양한 어떤 증상들을 나타낼 텐데 이 빗번짐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스타버스트라고 얇은 불빛이 정말 길게 잘게 쪼개져서 쫙 퍼지는 현상은 일반적인 각막의 표면에 약간 불규칙한 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공의 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막의 볼록한 부분을 레이저를 해서 어떤 일부의 면적을 평편하게 만들었다고 쳤을 때 평편하게 만든 부분으로 들어오는 빛은 우리가 원하는 초점에 그대로 맺히게 될 것이고, 하지만 옆쪽 부분, 원래의 본인의 각막을 들어온 빛은 안쪽으로 꺾이면서 초점이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초점이 맞지 않는 불빛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각막을 중심을 잘 맞춰서 레이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스마일이든 라식이건 라섹이건 이 중심을 맞추지 못해서 틀어진 상태에서 레이저가 된다면 중심 부분이 아닌 옆쪽 부분에 깎여 있는 부분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깎여 있는 부분으로 빛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꺾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빛이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시력교정술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스마일 수술은 왜 더 중요할까요? 스마일 수술은 각막의 절편을 만들거나 각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각막의 실질 부분에 펜토초 레이저를 사용해서 렌즈 모양의 실질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막이 볼록한 부분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이런 레이저를 조사를 하다 보면 렌티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각막의 표면 부분이 좀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이냐 못하는 선생님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레이저를 할 때 중심 부분을 레이저를 잘 못해주면 비껴나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막의 표면을 건드리진 않으니 장점이라면 장점이지만 이 각막의 상피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표면에 있었던 불규칙은 사실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우리 눈의 동공은 보통 낮에보다 한 2배 이상 더 커지게 되는데, 광학부보다 동공의 크기가 굉장히 클 때는 광학부에 들어가는 빛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초점이 맺히겠지만, 광학부가 아닌 지역으로 들어간 빛은 초점 거리보다 짧게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빛이 번지게 돼서 글레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술과 연관된 빗번짐의 경우는 빗번짐이라고 보기보다는 회복 단계에서 매질에 혼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리게 보이는 정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1에서 3개월 안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물론 시력도 같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더디거나 불빛이 번지는 현상, 또는 둥글게 보이거나 빛의 광원이 3개로 나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빗번짐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빗번짐 증상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 두 번째,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만 심한 건지, 세 번째, 3개월이 넘었는데도 이 빗번짐 현상이 지속되는지, 이 세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신다면 내 빗번짐은 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안과에 오셔야 되겠고, 그때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안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 동공 크기 검사, 고위수차 검사, 현성 굴절 검사 등을 통해서 이런 원인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경우와 추가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해,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게 되겠죠.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죠. 첫 번째는 렌티큘이 제거된 다음에 좀 부어 있고 회복이 좀 초기 상태에서는 당연히 흐려 보이고 빛번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층이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아무리 각막의 표면은 우리가 남겨놓고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래서 눈물막이 불편할 때는 반드시 이제 빛이 번져 보일 수 있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중심정렬이 문제가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피축의 중심은 잘 맞췄는데 동공이 원래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럴 때는 초반에는 좀 빛번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수술 전에 고위수차 검사와 수술 후 고위수차 검사, 각막 지형도, 현성 굴절 검사, 동공 크기 검사를 다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3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력도 좀 떨어져 있으면서 빛번짐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 두 번째는 고위수차 수치가 수술 전보다 높을 경우에, 또 세 번째는 중심축의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겠죠. 인공눈물약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빛번짐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면 특수 렌즈를 껴서 각막을 좀 눌러준다든지 추가 교정 같은 레이저 시술들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각막 중심 이탈이 있으면 중심 이탈을 잡아주는 레이저를 할 수도 있겠고, 광학부가 너무 좁게 됐으면 광부를 좀 넓혀주는 레이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하는 레이저는 오로지 라섹밖에 안 됩니다. 스마일 수술의 재수술을 스마일 수술로 할 수 있다? 거짓말이고요. 스마일 수술 전후에 빛번짐이 너무 걱정이 되고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빛번짐이 너무 심하면 안 되는데, 뭐 운전기사분이시든지 아니면은 전투기 파일럿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실제로 스마일 수술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초반에는 빛번짐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빛번짐에서 자유로운 투데이 라섹 같은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 렌즈 삽입술은 회복도 빠르고 실제로 고위수차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고위수차에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 되고, 또 렌즈는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으니 렌즈 삽입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스마일 수술 후에 빛번짐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이유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마일 수술 후에는 빛번짐은 꽤나 흔한 증상이지만 초반에는 누구나 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됐다고 쳤을 때는 정확한 분석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또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병원에 꼭 방문하셔야 되겠고요.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재수술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병원인지 아닌지도 꼭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른손, 왼손, 양손으로 수술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의 오영삼 원장이었습니다.